이 교육 방식이라든지 지도 방식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오가는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는데,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 손목 코킹에 대한 약간 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목 코킹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제가 이 유튜브를 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둘러봅니다. 왜냐면 이 유튜브 하는 사람은 이 다른 정보도 많이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 그 이슈가 되는 영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 영상 속의 이 내용이 이 손목 코킹 그리고 뭐 V 체킹 그런 이 스윙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 댓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걸 봤는데, 그 댓글 속에서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들 막 싸우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배드민턴이 많이 발전하려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배드민턴 유튜브 채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딱 보면 배드민턴은 약간 비인기 종목이어서 그런가? 우리 골프나 이런 채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배드민턴 채널 같은 경우에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채널들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이렇게 배드민턴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 배드민턴에 대한 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은 분들한테 공유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채널들이 생겨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채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보들이 또 많죠. 근데 그 정보 속에서 좀 대립이 되는, 서로 방향이 맞지 않는, 서로 이제 다른 그런 교육 방식이라든지 지도 방식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오가는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는데, 이번 사례가 약간 그런 사례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논란의 첫 번째가 이 손목 코킹이라는 이 용어, 손목 코킹. 이 손목 코킹이라는 게 제가 이때까지 운동을 해오면서 저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손목 코킹. 그리고 제가 이 표현을 할 때도 이 손목 코킹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손목 코킹이나 손목을 세워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선수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이 손목을 세워라? 뭔 이상한 소리를 하나, 손목을 왜 세워야 되나, 편하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손목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손목을 왜 세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코치들하고 이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손목 코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이 손목을 세워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같이 술자리 하시던 이 코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 친구분이 이 코치님이신가 봐요. 그 친구분이 레슨 지도를 하다가 레슨 수강생이 손목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빳빳이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 손목을 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마영TV에서 손목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손목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자리에 있던 코치님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손목을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손목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코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손목 코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한 거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따라 하시는구나, 따라 하시는데 좀 저는 정말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손목 코킹, 그러니까 저는 손목 코킹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손목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슈가 손목 코킹이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손목 코킹이라는 그런 용어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손목을 세워주는 이 손목 코킹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책에도 많이 다뤄졌던 주제입니다. 예전 이 국가대표 감독이셨던 두 분이 이렇게 만드신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책에서 표현하기로는 리스트 스탠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스트, 이 손목을 세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찍었던 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는 그 영상의 이야기도 이 책도 읽고 제가 이때까지 많은 분들을 이 지도에 오면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손목을 드는 정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 글씨를 쓰는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펜을 들고 이 글씨를 쓰는 정도로 손목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빳빳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아니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펜을 들고 쓰잖아요. 손목에 우리 글씨 쓸 때 힘을 주나요? 힘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손목을 세우는 게 이렇게 세우는 걸로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채널들을 보면서 이 손목을 뭐 코킹 시킨다, 손목을 세워야 된다, 뭐 리스트 콕을 해야 된다, 이런 영상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영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목을 이렇게 힘을 줘서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 동호인분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손목을 세우라고 하니까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와전이 돼서 그 이야기가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풍자가 돼서 이렇게 좀 흘러다니다 보니까, 이 뭐 손목 코킹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 손목 코킹은 정말 나쁜 거야, 손목 코킹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평상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배드민턴을 많이 이렇게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 손목 코킹이나 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더 이분이 받아들이기 쉬울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용어도 생기고 이런 영상도 찍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이 여러분들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는 이 개념은, 우리 평상시 이 준비를 할 때 선수들 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죠.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세워서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냥 이렇게 있는 자세가 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자세가 손목을 세운 자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손목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세우라고 해서 이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요게 지금 이게 세우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손목을 세우지 않는 자세는 뭐예요? 요 자세예요. 요 자세. 손목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자세.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손목이 이렇게 안 누워질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준비하실 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손목이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목을 세워야 된다, 이 손목을 코킹 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빳빳이 치켜 올리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목에 힘을 주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손목을 눕히지 않고 손목을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이 손목을 지금 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더 힘을 줘서 올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이 10분 중에 한 두세 분은 이렇게 손목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슨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윙을 하실 때도 이 코치님들도 레슨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분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손목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손목이 꺾여져 있죠. 이렇게. 그죠? 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손목을 세워서 이 코킹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목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언더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 손목을 어떻게 해서 언더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는 상태면 이렇게 언더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요 상태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손목이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코킹이 된 상태가 아니고, 요 상태에서 이 언더를 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있다니까 이게 손목을 전혀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손목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언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손목이 코킹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목을 좀 세워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목에 딱 힘이 받친 상태에서 이게 공을 치게 되죠. 이렇게. 이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목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 있다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손목을 세우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손목을 이렇게. 지금 어때요? 손목이 섰죠? 그죠? 이게 누워지지 않았잖아요. 손목이 섰죠? 이 상태에서 공을 쳐야지 임팩트가 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손목을 세워라, 손목 코킹을 해라. 많은 코치님들도 아니죠. 뭐 일부에서 이제 뭐 손목 코킹이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용어들이 그렇게 나와서 좀 지도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손목 코킹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생소하고 그 손목 코킹을 왜 배드민턴에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냐 했지만 어쨌든 이 손목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코킹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나 이렇게 손목 코킹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거부감이 옵니다. 저도 이 뭐 손목 코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부감이 오고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알려줄 때 손목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회원분들이 손목 코킹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그 손목 코킹이요 이렇게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아직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손목을 세워라 손목 코킹해라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배드민턴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손목 코킹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손목을 이렇게 힘을 주고 세우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손목을 눕히지 마라. 손목을 이렇게 눕히고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손목을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선수들이 준비할 때 라켓 이렇게 떨잖아요.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떨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이렇게 떨려면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손목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이게 떨리는 게. 손을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이거 못 떨어요. 라켓 못 떨어. 헤드 못 떨어. 힘이 안 들어가요. 헤드에. 라켓을 이렇게 세워줘야지 이 떨리는 느낌이 들죠. 이 선수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손목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누가 손목을 세우라면 나는 지금 이게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손목을 더 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런 개념이 오히려 손목을 세우라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손목을 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옆에서 이제 바로 코치님이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리고 동작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호인분들은 이 동작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자세를 잘못 잡기 시작하면 이 상태에서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치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에게 이 개념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목 코킹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좀 만들어서 이 개념을 좀 주입시켰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 손목을 좀 이렇게 좀 세워둔 상태로 있으면 이 그립 전환도 빠르게 돼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눕히면 이 그립 전환이 안 돼. 이게 여기서 돌아가는 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세워놓은 상태로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빼면서 이 그립 전환 이 손목을 바로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손목 눕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해보면 안다니까. 이렇게 손목 눕혀놓고 이 그립 전환 하려고 해봐. 이게 되나, 이게. 공 칠 때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개념을 확실하게 갖는 게 손목을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니까 이 뭔가 되게 불필요한 동작이고 뭔가 과장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뭐 뭔가 좀 배드민턴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말했던 코치님들의 이 방법이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또 돼버리면 또 이렇게 배드민턴을 좀 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얼마나 좀 상처가 될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가 이렇게 뭐 배드민턴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잘 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뭐 영상도 찍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와전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사실상 이 좀 마음의 상처도 받고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 참고용으로만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레슨을 이제 받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한테 이제 레슨 받으시는 분들 이 손목 세워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없어요. 이렇게 준비하면 제가 당장 쫓아가가지고 준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목을 이렇게 세우라고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코치 중에서도 그렇게 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 이 와전돼서 이렇게 막 이야기가 된다는 자체도 저는 조금 제 스스로는 좀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맞네 아니네 이러고 있는 것도 보면 그 댓글 보니까 막 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정말 좀 안타깝고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좀 시작을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뭔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뭐가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뭔가 이 채널이나 알려주는 방식이 다르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는 아니다 10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배드민턴 정답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배드민턴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을 하시고 33년 넘게 이렇게 그 운동을 하셨던 그 김학균 코치님이 예전 그 예체능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배드민턴을 33년을 했지만 아직도 배드민턴이 어렵다. 아직도 나는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 배드민턴 지도자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이 엘리트 체육을 하는 것과 이 동호인 배드민턴 이 동호인분들을 알려드리고 이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코치님들을 이제 모셔놓고 컨텐츠도 같이 찍으면서 그 전까지는 당연히 배드민턴 똑같이 치고 선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공을 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그립 잡는 것도 이 선수들도 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이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도 예전 영상을 할 때 백핸드 그립을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뭔가 스텝을 밟는 방법, 그리고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을 끊어 친다든지 아니면 스윙을 밀어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스윙의 형태도 선수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다 똑같으면 어떻게 이 선수가 로봇처럼 똑같이 뛰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라켓을 높게 들고서 치는 선수가 있고 낮게 들고 치는 선수가 있고, 그러면 그 선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그 선수가 알려준다면 전위에서 이렇게 라켓을 들어야 돼요. 아니요, 전위에서는 요 정도만 들면 돼요. 알려주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이런 논쟁거리도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주식을 합니다. 이 주식을 하면서도 제가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이 여러 채널들을 봐요. 이 채널들을 여러 개 이 채널을 봅니다. 왜냐면 주식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이 주식 채널 보면 굉장히 내용들도 다 다릅니다. 이 단타, 장타, 중장기, 단기, 장기, 스윙 매매, 차트를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얘기가 다 달라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단타를 해서 아니면 장타를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못 벌어서 얘기를 합니까? 돈을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돈을 다 잘 벌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영상에서 이 사람은 단타를 쳐 장타를 쳐,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때는 뭘 해야 돼요? 장타해야 돼요? 단타해야 돼요? 그냥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참고용으로만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참고용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사람이 뭔가 좀 유연한 사고를 해야지, 뭔가 그냥 하나가, 저는 제일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싫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내 것만 맞다고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 그게 정말 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마인드거든요. 그냥 일단 다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배드민턴 배우실 때 저도 이제 앞으로 영상을 계속 찍고 뭘 하겠지만, 그 마영TV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냥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 속에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장점만 쏙쏙 뺏어 먹을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배드민턴을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우셔야지 사실상 이 유튜브로 저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갖거든요. 내가 이 지금 여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실제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실제 레슨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제가 이렇게 이 현장에서 잡아드리는 이 자세랑 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세랑 약간 조금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유튜브는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채널이 또 이렇게 여러 개 배드민턴 채널이 많으니까 거기서 내가 좀 직접 해보고 이렇게 좋았던 부분들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한쪽으로 너무 편향돼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즘 이 배드민턴 채널도 많아지는데 이 다방면으로 많이 봐주시고 우리 배드민턴이 조금 더 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논쟁도 배드민턴이 조금 더 발전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오늘 괜히 좀 약간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고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약간 좀 흥분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흥분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누가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좀 이 성인으로서 좀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지나 보니까 내가 맞다 생각했는데 이 좀 아니었을 때 저도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좀 아니었을 때가 또 더러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좀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또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 뭐 길게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슈가 사실 뭐 제가 이제 좀 또 제가 또 안 보면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채널 또 이렇게 막 둘러보다 보니까 또 여기서는 또 이런 게 또 이슈가 되고 있구나 이래서 제가 좀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아무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영상을 좀 만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